안녕하세요. 이광문입니다.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의 리셋 프로그램을 설명드릴 건데, 생소하시죠? 리셋? 전 유산화 리셋을 경험하기 전까지 생소했습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해독, 디톡스, 클렌징 전혀 몰랐고요. 대충 해독 주스는 논의가 좋다더라, 이 정도를 들어본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당연히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프로그램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다들 저보다는 모두 수준이 나으실 겁니다. 한두 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거 건강을 좀 챙겨야 하나? 근데 뭘 해야 하지? 이런 거 느끼실 때 있으시죠? 이럴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병원에 가시나요? 운동 시작하시나요? 아니면 밥이 보약이 하면서 넘어가시나요? 저는 그냥 넘어갔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볼 텐데, 왜 성공에는 지름길이 없다고들 말하잖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건강에는 지름길이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름길이 있다면 지름길로 가야겠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최근에 최상의 컨디션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해 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일어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마 별로 없으실 겁니다. 저는 요즘 꽤 좋은 컨디션으로 아침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도 좀 덜 잔 것 같이 피곤하고 몸을 억지로 일으키는 느낌? 그 느낌으로 아침을 시작하실 거예요.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진단된 병이 없다면 이런 경우 보통 피로가 누적됐나? 최근에 잠을 그닥 잘 못 잤나? 대강 그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하지만 경험들을 해보셨겠지만 저는 잠을 많이 잔다고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냔 말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리셋, 디톡스, 해독, 클렌징 이런 거란 거죠. 오늘 제가 유산화 리셋 28일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리셋의 개념은 말 그대로 전원을 다시 켜는 것, 즉 오류나 이벤트를 모두 없애고 시스템을 일반 상태나 초기 상태로 되돌리는 것. 몸에 비유하자면 몸의 독소를 비워서 최대한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비워진 몸에 좋은 영양을 채우는 것,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워내야 할 그 독소의 원인은 뭘까요? 무분별한 음식 섭취, 음주, 운동 안 하고 흡연하고 불규칙한 생활,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몸에 쌓여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독소입니다. 질병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전부 해당됐습니다. 당연히 내보내지 못하면 쌓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컨디션이 떨어지게 되고 다양한 발병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일 겁니다. 몸은 절대 한 번에 망가지지 않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먹은 음식이 바로 나다 라는 이 상식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독소의 원인은 아주 오랜 시간 잘못 먹어왔거나 잘 비워내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간단한 거 하나 생각해 보세요. 황금변 언제 보셨습니까? 아마 다들 기억도 안 날걸요? 엄마가 좋은 거 먹여주던 어린 시절 일일 테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음식을 드실 때 이거는 간에 좋으니까 챙겨서 먹고, 이거는 눈에 좋으니까 먹고, 위에 좋으니까 먹고, 이렇게 먹지 않잖아요. 그냥 내 입이 즐겁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왔죠. 리셋은 내가 원하는 음식이 아니고 세포가 원하는 영양식으로 음식을 바꿔 먹는 개념입니다. 저는 7일 정도 리셋을 했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영양을 흡수하는 소장의 표면 전체가 교체되는 주기가 대략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장내 유해균의 먹이인 밀가루나 설탕, 카페인, 항생제 이런 것들을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장 환경을 좋게 해줄 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리셋을 하는 동안에는 규칙적인 식습관을 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잘 때 우리 세포랑 장기들이 재생되고 회복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무시는 시간도 꼭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셋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길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소변, 그리고 땀, 두통을 포함한 통증, 그리고 피부로 나올 수도 있답니다. 이런 거를 호전 반응이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호전 반응의 예를 좀 보면 오한이나 몸살기가 있을 수 있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셨던 분들은 두통이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장내 균주 밸런스가 깨져 계신 분들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드셨던 분들은 설사를 하실 수도 있답니다. 병원 처방약을 장기 복용하셨던 분들은 피부로 독소가 나오기 때문에 피부 발진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리셋하는 기간에는 내 몸 어디가 약했는지, 그리고 어디가 또 좋아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겠구나 하고 저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리셋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얘기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 많은 걸 어떻게 먹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굶고는 못해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싸요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신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모두 경험해 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건강하고 새로워진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요. 꿈이 있다면 땀 흘려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꾸준하게 유산화 제품력을 믿고 따라가시다 보면 가뿐하고 컨디션 좋은 아침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 한 가지 더, 바로 다이어트인데요. 다들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시죠? 최근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에서 40대 여성의 86%가 현재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첫 번째가 참을 수 없는 식욕과 공복감이 52%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상 모임 및 술자리가 39%로 2등, 3등은 지속적인 운동에 대한 부담감, 4등은 미미한 체중 감량 효과, 5등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 이렇게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시나요? 그렇다면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이 답일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때문은 아니었지만 리셋 이후에 4kg 정도 감량되었고 현재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여러분께 당장 핸드폰을 열어서 구글 검색창에 유산화 리셋 다이어트 후기라고 검색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앞서서 언급되었던 그 실패 원인들이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극복이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의 도구로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을 택하신 많은 일반 소비자들, 그분들의 실제 체험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저는 스스로 빠르게 건강이 좋아지는 방법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건강 지름길은 유산화 리셋 프로그램에 대한 과감한 도전, 그리고 올바른 실천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병력을 공유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가정력이 원인인 당뇨 환자입니다. 진단받은 지 15년 됐습니다. 죄송한데 간단하게 당뇨 환자들만 알 수 있는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당뇨병으로 확정되는 기준은 당화혈색소 6.5 이상, 공복혈당 120 이상입니다.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 이 두 가지가 당뇨 환자들을 무척 예민하게 만드는 수치입니다. 특히 1년에 4번 측정하는 당화혈색소의 수치는 3개월간 생활의 질을 결정할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숫자입니다. 저는 당뇨 진단 이후에 당화혈색소 수치는 한 번도 7.5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고 최고 수치는 무려 12.4까지 기록해봤습니다. 굉장하죠? 공복혈당은 평균 200 이상이었습니다. 식후혈당은 300이 훌쩍 넘었죠. 대부분의 당뇨 환자들이 복용하는 메트포르민이라는 인슐린제를
하루에 2000mg 고용량으로 복용하고 있고, 혈전용해제, 콜레스테롤 억제제, 혈관 확장제, 혈관 신경세포 강화제 등등 해서 이것저것 지금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로부터 얼마 전까지 인슐린 주사제 처방을 강력하게 권유받은 바 있어요. 이런 제가 저번 달 당화혈색소 검사에서 6.6의 수치를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도 2달 내내 125 정도 매일 유지하고 있어요. 저의 주치의는 처음에 이 결과를 보고서 마치 불치병을 고친 것처럼 뒤로 넘어질 뻔하더니 검사 과정에 오류일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3개월 후에 다시 봅시다 하더군요. 못 믿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정확한 수치일 겁니다. 제 컨디션이 말해주거든요. 아마 3개월 후에 비슷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는 주치의의 궁금증도 풀어줄 겸 유산화 리셋을 권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당뇨에 관해서는 한치라도 농담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특별히 한 게 없어요. 리셋 일주일 하고 유산화 종합영양제 헬스팩 포함해서 몇 가지 제품을 6개월 내내 거의 빼놓지 않고 섭취했다는 것이 달라진 유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5년 전에 발병할 당시에 당화혈색소가 8.6이었어요. 그리고 15년 후에 바로 전에 수치가 9.8이었습니다. 대체 유산화 리셋 28일 그리고 그 이후 5개월 유산화 제품 섭취하는 동안에 제 몸에는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경시증의 대표적인 증세는 아프면 병원약 잘 챙겨 먹지 하는 것하고 나는 원래 건강체질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리셋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새로운 나 만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